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나 수백 명이 숨진 참사가 일어난 바 있었는데요. 당초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오폭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마스 측이 밝혔었죠. 그런데 확인된 바로는 하마스 측이 호발로 인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증거까지 이스라엘 측이 제시를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참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를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스라엘 방위군 그러니까 IDF는 알-아울리 아랍병원에 대한 공격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오발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하마스 요원들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밝힌 정보 패키지의 일부로 IDF는 이 두 명의 하마스 요원 간의 대화가 담긴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IDF가 공개한 통화 내용을 보면 가자지구 병원 폭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발사한 것인가 이렇게 묻자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미사일에서 나온 파편은 이스라엘 파편이 아니라 현지 파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 뒤편의 공동묘지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소속의 무장 세력이 로켓을 발사한 경위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당국이 입수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또한 이 하마스가 가자시티의 병원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한 사상자 수도 부풀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전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알-아울리 병원이 공격을 받아서 팔레스타인인 500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런 수치가 지나치게 과장됐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의 배후는 가자 지구에 기반을 둔 별도의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을 높이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약 200여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DF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아침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실제 일어난 일을 숨기기 위한 글로벌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도 나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폭발 전후에 이 가자시티 알-아울리 병원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수백 명이 사망한 이 가자지구 알-아울리 병원에 자국군의 공습 흔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IDF의 공습 때문이라면 현장에 공습에 의한 큰 구멍이나 건물에 구조적인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벽도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손상된 곳은 병원 밖 주차장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과 사진에는 알-아울리 병원 주차장이 불에 타는 장면이 담겼을 뿐 병원 건물은 심한 손상이 없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또한 IDF의 작전 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가자 지구의 테러리스트들이 로켓을 발사했으며 공격 당시에 가자 지구의 알-아울리 병원 근처를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알-아울리 병원 폭발이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 59분께 이슬라믹 지하드가 병원 인근 묘지에서 1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와 동시에 이 가자시티에 있는 병원에서도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군의 책임으로 돌리고 폭발로 인한 사상자 수를 부풀렸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또한 싱크탱크 RUSI의 무기 전문가인 저스틴 브롱크도 병원을 타격하기 전에 촬영된 미사일의 소리는 이스라엘 공군이 사용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 알자지라 라이브 스트림을 포함한 다른 영상들도 실패한 로켓이 폭발을 일으켰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감청 및 관련 자료들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병원 폭격이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집단의 오폭이라는 이스라엘군의 발표가 있은 뒤에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병원을 공격한 측이 이스라엘군이 아니라 가자의 야만적인 테러범들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살해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도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폭격했다는 것은 피해 중상, 그러니까 블러드 라이벌이라고 말을 하면서 중상 모략할 때 그 중상입니다. 이 피해 중상이라 그러면서 이슬라믹 지하드의 미사일이 목숨을 구해야 될 가자의 병원을 폭격해서 많은 팔레스타인들을 살해했는데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서 21세기판 피해 중상을 전 세계에 퍼뜨린 매체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트윗했습니다. 피해 중상은 중세시대에 퍼졌던 유대인들이 종교의식에 쓸 혈액을 얻으려고 크리스찬 어린이들을 살해했다는 악랄한 거짓말을 말합니다. 나치 독일도 이를 반유대주의 선전에 이용한 바 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이 불확실한 국면에 빠졌던 가운데 레바논 무장 조직인 헤스볼라의 개입으로 중동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스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튿날인 지난 8일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면서 이미 제2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양측이 이 가자 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전면전을 피해왔지만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등으로 가자 지구 전선이 격화하게 되면 헤스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무장 세력들 역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17일 가자시티 알-아울리 병원 폭발로 수백 명이 숨지면서 헤스볼라는 18일을 분노의 날로 삼자 그러면서 격렬한 분노 표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헤스볼라의 무력 충돌은 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발생한 17일 이스라엘군과 교전으로 헤스볼라 대원 5명이 숨졌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영토에 침투하려던 대원들을 사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상자는 양측이 국경지대에서 충돌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헤스볼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의 교전으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헤스볼라의 충돌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자 백악관은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7일 해당 사안을 아는 미국 정부 당국자 3명 그리고 이스라엘 당국자 1명을 인용해서 헤스볼라가 참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 병력을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최근 며칠 동안 여러 백악관 회의에서 논의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미국의 군사력 사용 관련 결정은 헤스볼라의 공격 범위와 이스라엘의 대응 능력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 2명은 또한 미 행정부가 헤스볼라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대응을 하고 있지만 반대 상황의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초기부터 이스라엘에 미군을 파병할 계획이 없다라고 거듭 밝혀왔지만 이스라엘의 주적인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스볼라가 참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미군 투입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 의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개입할 경우에 미군 파병을 승인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중동 상황이 매일 악화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레바논에 근거지를 둔 무장조직 헤스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세력이 개입해서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은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에 핵추진 항공모함 제랄드 포도를 이스라엘과 가까운 동지중해에 배치를 했고 또 다른 핵추진 항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합류시키기로 결정을 했죠. 두 항모 전단에는 1만 2천 명 정도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병력 약 2천 명과 다양한 부대를 대비태세 고조 상태로 준비시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약 2천 명의 해병대와 전투 요원으로 구성된 미 해병대 신속대응군이 지중해 동부를 향해 항해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이 같은 군사력 증강 배치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젠 실전 배치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와이탐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